한다면 끝났네. 이게 칠판이 아직까지 질이 옛날에 오래돼가 이게 햇빛에 바래지 가지고 잘 안 지워져. 장문이 지금. 아, 이제 두른장포 갖고 올걸 그랬나? 그거 새 거라서. 안 지워져. 네, 닦게 물을 약간 적시고. 안 돼. 저 기름 종류 기름으로 지우지. 이걸로 지워 이거. 이걸로 해야지. 아 이번에 이거 건의해서 이거 하나 바꾸자 그래야 되겠네. 돌려가지고 저 통키로 두른장에 있는 거 새 거래. 그거 쓰면 된대. 드론장이 참 그걸 가지고 이랬어. 난 이게 이렇게 안 지워질 줄 몰랐어.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하나 살게. 네. 이제 우리 그 이게 고추를 한다면 고추 재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양 시방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게 시방수를 해도 이게 맞지도 않아요. 이거 어디 흙을 뜯어줘야 되는지 이게 지금 뭐 흙골에는 흙골 면적이 30% 해당하거든요. 흙골에는 비료 많고 본 재배 자리는 비료가 없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하여튼 비료는 뭐 분석을 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흙골에 흙 떠가지면 안 돼. 흙골에 떠졌다 비료 너무 많아 농사 망친다고 농사 말아라 한다고. 그 이제 여기 저 비료 우리 재배되는 거 있죠. 조금 한 5cm 흙 걷어보고 그 밑에 흙 갖다 줘야 돼. 이만큼 밑에 갖다 주면 또 흙방이거든요. 보통 보면 뭐 15cm 흙 떠오르잖아요. 예. 그건 옛날에 그 저 가수원에 삽질해가 거름 열 때, 퇴비였고 비료할 때 그거 뜨가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재배지는 그 우리 측정기 요 쓸 때 거의 저 지금 몇 cm 쓰냐면 요 15cm밖에 안 쓰거든요. 측정기 왜 15cm 쓰느냐면 15cm를 측정을 써야만이 수치가 맞다는 거예요. 뿌리가 나가 있는 요 15cm 아래 위에 여기밖에 안 돼. 어디 10cm도 뿌리 많아요. 그럼 작물이 자라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5cm, 20cm 요 안에 자랐어요. 그럼 여기 중심축이 10cm라 봤대. 여기서 그 아래 위 10cm 하면 20cm, 울로 뭐 5cm 더 올라가, 표면. 그러면 5cm부터 거의 25cm 아래 거의 형성한다는 거예요. 작물 뿌리가. 그러면 저게 우리가 수확한 걸로 보면 저게 뿌리가 저 밑에까지 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까이에서 거의 공급하는 그 양에 따라서 가까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밭을 가를 때 깊게 가는 게 좋아요? 얕게 가는 게 좋아요? 깊게 가는 거는 저 보습력 차이죠. 그러면 뿌리가 활동하는 면적을 늘려준 거죠. 그럼 물을 작게 줘도 가뭄이 적게 안 타죠. 깊게 가면. 이 깊게 가라도 여기는 괜찮잖아요. 우리 뭐 강원도 인제 땅이 깊게 간다고 해서 밑에 땅에서 물 솟아오르지 않죠. 그런 건 없지. 네, 그러면 깊게 가는 게 좋아요. 물을 댈 때 저 밭을 갈아놓고 돼? 그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갈아놓고 하면 이동량이 좋겠죠. 갈아놓고 밭을 한번 개군 작업해가지고 물을 대면 비료가 이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시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 갈아가지고 우리가 물을 대가지고 그 상태에서 흙을 떠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좀 정확도가 높은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다음에 겨울에 준비해야 되니까 흙골에 흙은 뜨지 말고 5cm 밑에 흙만 뜨자. 어째도 뭐 퍼질 거니까. 그래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배지를 심기 전에 그 기비 밑비료 할 때는 우리가 그거 하고 하자는 거죠. 측정해보고 그 양 수치만 꺼내는데 그런데 이게 고추를 갖다가 정식할 때인 게 이시를 2점 몇 올려버리면 그 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식의 고추의 이시는 정식에는 1.5가 더 좋을 거예요. 1.5 해도 크게 장애는 없거든요. 1.5 이시를 잡아놓고 그래 하면 그 잎 테두리가 적게 타요. 근데 2.0을 했을 때 2.0하고 2.5하고 두 개 다 달라요. 그럼 요거 색도 차이에요. 요게 많이 컸잖아요. 색은 이게 진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함수량만 늘리면 여기 많이 자라요. 잎의 함수량.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보면 누가 이게 잘 됐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우리가 올리자고 작업을 하면 여기 나와요. 얘는 물 조금 뿌리면 이 살 쪽 빠져버려. 요거는 물 뿌리도 괜찮아요. 잎 쪽에 그 비분이 많다는 거죠. 영양 성분이. 그럼 얘는 활용도만 높게 하는 것 같으면 얘가 더 낫다는 거죠. 그 이시가 몇이냐고. 3.0까지 나오잖아요. 그 보리에 3.0 이시를 줄여고 책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3.0이네 이시. 그러면 요 이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추의 비료에 대해서 제일 지금 기준치가 지금 가리킨 농장들이 제일 좋은 게 얼마냐는 거죠. 겨울하우스에서 2.3의 이시에서 비료를 줘라. 얼마를 주냐면 100평당 5kg 줘라. 100평당 5kg는 이시가 얼마냐? 100평당 1kg가 0.08이거든요. 그럼 5, 8이 40, 0.4가 올라가요. 얼마 안 올라가죠? 이래 계산하니까. 근데 이 시를 보면 100평에 1kg는 0.0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100평당 5kg를 썼을 때는 얼마냐면 5, 8이 40, 0.4가 나오고 7kg로 100평당 7kg 사용을 했을 때는 7kg를 사용한 거는 7, 8이 56, 5.6의 이시가 올라간다. 그럼 10kg도 쓰라 했거든요. 10kg. 10kg는 얼마냐면 0.8 이시가 올라간다. 이 수치. 그럼 10kg 써도 괜찮아요. 그 이시량에 따라서는. 지금 기존 가진 기존 값에서 우리가 이 이시를 갖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줬을 때 어느 위치에 분포도냐는 거죠. 우리가 양을 주고 물을 좀 흠뻑 줄 수 있는 우리 강원도 땅이라면 괜찮아요. 비료를 10kg 주고 물을 흠뻑 주면, 그죠? 이게 이시가 충분히 고루가기 때문에 이시가 뭐 1.5에서 10kg 줬다 비료를 괜찮아요. 10kg 주면 2.3밖에 안 나오죠. 그 1.5, 2.3. 2.3이면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1.5 이시에서 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10kg를 계산해서 우리가 간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물만 흠뻑 주면 이동해버리거든요. 괜찮아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2.3이에요.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한 일주일 내에 또 줘야 돼요. 그럼 일주일 내에는 언제 주냐? 그거는 이제 5kg 주는 거죠. 5kg 0.4로 올리는 거죠. 그럼 2.4 올라간다는 거예요. 2.4에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 2.3에서 주라 그러겠습니까? 2.3에서 주는 것 같으면 0.4로 2.7 올라가겠죠. 2.7이 다시 행동을 시켜버리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 보리 이게 얼마였어 아까? 3.0에서 2.78 나오잖아요. 9까지. 그럼 요걸 갖다 물을 뿌리면 얼마나 생산이 되래?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고추는 또 중간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고추나무 자체가, 고추대 자체가 중간에서 달려있잖아요. 고추가 또 달려있고, 그러면 이 잎이 하는 일이, 잎이 영양이 돌아갔을 때 고추로 영양이 가버리거든요. 고추로. 그러면 잎이 먹는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양을 많이 가져올라야 된다. 이 실을 높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재배하던 방식으로 한다면 고추에 우리가 비료를 안 썼다. 여기는 강원도에는 비료값이 특별히 안 비싸요. 똑같아요. 대한민국 비료값이 차이 안 나요. 옛날에 몬살 시절에는, 아주 옛날에는 왜 건비라고 부르냐면 금처럼 비싸다는 거죠. 요즘은 건비가 아니죠. 그냥 농자재 중에서 재고 싼 게 비료잖아요. 설탕이나 비료는 가격이 비슷해요. 설탕도 옛날에 비쌌고 비료도 비쌌지만 이제는 그것도 잘 싸요. 비료량의 이시량에 의해서 가는 양의 양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2.0이 지금 산청에 아까 통한 그 집의 그 고추밭이거든요. 1.몇에서 2.0을 맞춰놓은 고추 좋아요. 상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 그 10% 정도의
10% 안 될 거예요. 약 한 7% 정도의 그 하품률이 나와요. 그런데 2.3이 2.4가 되면 5%밖에 그 비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비품도 너무 좋아요, 그거는. 근데 워낙 그 고추를 우리가 상품 출하할 때 비품이 너무 작게 나오면 원품에다가 비품 썩었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공판장에서. 내가 메이커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한 2등, 3등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으로 산청이 간 거예요. 산청 그 우리 재배농가가 한가물농법. 그러니까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실력이 원래는 요였는데 공판장에서 항시 요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요렇게 좋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등이잖아요. 1등 가격을 안 주니까 이게 이제 불만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우리 그 뭐입니까? 그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보상해주는 제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1등을 인정해주겠죠. 그래서 비품이 너무 안 나오니까 좀 괜찮은 것도 비품을 빼가 좀 내야 돼. 이 두 가지를. 전에는 비품이 이래 한 30% 차지해 나가면 등수가 매번 뭐 2등에서 3등에 머무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비품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매인들이 볼 때 아 저기 갑자기 상품만 가져 나오니까 어제 섞었다는 거예요. 밑에 박스 안에. 근데 비품 안 나와서 비품을 억지로 골려도 7% 이하라는 거죠. 그건 결국엔 이 시량입니다.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러면 이제 2.3 이상이 되면 순머지가 없습니다. 2.0이 돼도 순머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재배지 그 진주, 뭐 창원, 저리, 밀양 가보면 0.9에서 1.5로 안 넘어요. 그러면 요거는 1.5로 안 넘다 소리는 결국엔 비품률이 한 15% 이상에서 20%까지 나와요. 그 이시량이라는 거죠. 그 이시량은 뭐냐면 생장점의 잎 두께라는 거예요. 잎 두께는 잎의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함수량만 내려면 크거든요. 그 생장점의 이 비료를 어떻게 많이 가져갈 거냐. 결국에는 지하부의 함수량이 지하부의 비료량을 들고 가는 양이거든요. 그럼 들고 가는 따면 그거는 이동량으로 다시 늘려줘야 되겠죠. 그럼 늘리려면 지상부에서 연면 시비와 그 다음에 맹물 시비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맹물로가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고추 품종이 우리가 청량입니까? 아니면 뭐 녹광입니까? 아니면 꽈입니까? 풋고추인데 농거리는 많이 심죠. 우리 그냥 일반 초예요. 네. 그거는 여름에 낮에 물 뿌리면 돋보기 현상이 타요. 고추 크기가 요만하거든요. 한 20cm 된단 말이에요. 그 이파리가 크거든요. 요 놈이 물방울 맺히 오래되면 요거하고 거리가 가까워가 돋보기 이거 타요, 고추가. 청량은 안 타요. 맹물 줄 때는 아침이 좋습니까? 저녁이 좋습니까? 그거 돋보기 안 일어날 때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한낮에 못 줘요. 그 아침 저녁을 주고 거리날 줘도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맹물을 뿌려야 될 거예요. 낮에는 다른 청양 같은 거는 그 잎이 쬐끄만하게 물방울 자체가 작거든요. 그리고 고추도 조그마하잖아요. 그럼 요 거리가 안 맞아요. 이파리하고 요 거리가 고추하고 그 돋보기 일어날 때 거리가 안 맞던데 롱거리는 일어나더라고. 그 일반초. 일반초는 기름기가 길기 때문에 일반초 우리가 재배했을 때 일반초는 그 고추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파리 한 장이 이랬을 때 얘를 많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파리 자체도 크거든요. 그럼 우리가 재배했을 때 초물 요 위치에 일화방에서 여는 위치에는 많이 열 거 아니에요? 고추가. 그 다음에는 안 연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왜? 여기에서 토양에서 이시량이 났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작기 먹고는 고추만 다 먹어도 갈 수가 없어요. 관의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고추가 마디가 딱 있거든요. 요 마디가. 이 마디 속에서 뭔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고추가 딱 붙어 있거든. 그러면 요 고추에 관은 그 많이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고추 그 꼭지를 탁 중간에 꼭지 있잖아요. 딱 잘라서 그 바람 불어보세요. 바람 쑥쑥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요리 물이 많이 간다는 거죠. 여기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싹 모았잖아요. 마디에서 수분을 쫙 밑에 올라오면 쫙 땡기 모아요. 그럼 다시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왔을 때 고추 꼭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 쏙 데리 가버려요.
그럼 지상부로 갈수록 적게 먹겠죠. 뭘 적게 먹냐? 영양소를 적게 먹었다. 이동량은 똑같거든요. 근데 영양소가 없는 제 생장점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양소, 비록 이 씨가 낮으면 생장점 잎의 두께가 얇다. 두께 얇은 건 안 큰다. 결국엔 태어날 때 나올 때는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근데 두께가 없거든요. 비료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럼 비료가 없으니까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머지 현상이 일어나고 황금을 놓고는 이 시량 맞춰고 연면시하고 맹목시하고 순머지 자체가 없습니다. 순머지가 없는 이 시량이 2.0만 넘게도 없어요. 그 2.3을 넘가 했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수시로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되겠네요? 과학 영농이 좋습니까? 주먹구 영농이 좋아요. 아니, 고추를 따면서, 하우스에 지금 계속 측정합니다. 아니, 그치, 이제 겨울 저희도- 하우스에 지금 고추 네. 측정하고, 네. 토마토 측정하고, 네. 오이도 측정하고, 그럼 한 번- 거기에서 네. 일어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잎에서 일어나느냐, 뿌리에서 일어나느냐, 함수량이 일어나느냐, 또 측정하고 따로 나누고, 이제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있으나, 장애 요인은 잎에서 나타나요. 보리 보세요. 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여기 나타났잖아요. 이 시력 많잖아요. 뭐잘 자라야 될 놈이 많이 먹으니까 잎이 타버리죠. 뿌리 잘 안 타지고요. 여기 이시 났잖아요. 저 보리한테 여기 맞거든. 이 시량이. 그 로타리 팀이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뿌리 뻗어가지고. 그럼 저쪽 거 얻어먹어도 얘는 제일 최적이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료에도 충분한 거예요. 이거 타지고 버려요. 고추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릴 때. 커서는 비료 양이 많아서 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엊그제 가서 그 창에 가서 그 우리 서정식 이사 밭에 가서 제가 진단을 해줬잖아요. 처방. 아까 이 시량이 일어나거든요. 그는 생장점에 잎의 두께가 잎의 크기를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 크면서 계속 가져오면 자꾸 두꺼워지겠죠. 그 두께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뿌리주면 더 빨리 자랄 것이고, 생장점에 큰 잎은 물 뿌린다고 해서 더 자라진 않아요. 다 컸기 때문에 이동만 하는 거죠. 그건 왜 이동하느냐? 비료를 가져왔으면 지가 일을 못해요. 햇빛이나 광합성. 이게 동식물 전체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많아요. 그 종이 태어날 때 그 제일 효율적인 에너지를 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햇빛 많이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 식물들은 햇빛 안 보이면 비료가 있어도 소화를 못하니까. 사람은 운동을 해서 소화하고 햇빛이 일부분 필요하면 되잖아요. 에너지 소화를 시키는데 쟤는 햇빛을 소화하는 거죠. 광합성에서 에너지 소화시켜가지고 잎에서 뿌리 보내주고, 그럼 뿌리가 일을 하겠죠. 잎을 따버리면 일을 안 해요. 그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게 이 씨가 높아도 그렇게 잎이 손상을 입어요. 동일하다는 거죠. 요 고추에 비료가 많을 때 요 생장점 있잖아요. 요걸 사진 찍어 딱 확대해 보면 여기 노란 경우가 있어요. 노랗다. 노란 게 노란색으로 되버리면 그 비료가 많아가지고 생장점에 비료가 많아가지고 타 죽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연한 청색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한 청색. 요 보리 잎으로 보면 요 정도 색깔 연한 청색이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색깔. 요 정도 색깔이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색깔이 노랗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게. 그러면 그 비료 가달아서 생장점이 조직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안에 간간이 이렇게 노래진 게 있어요. 조그만 게 안에 속에 든 게. 그거는 사진을 찍어 확대를 해보고, 안 그러면 휴대폰 동영상편을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동영상을 눌러가지고 이래 보면 싹 비추면 다 보여요. 휴대폰으로 보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시량에 의한 이동량. 강원도 특성이 있고 여름이기 때문에 그 녹광이 고추가 크다. 길기 때문에 잎이 여기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 잎이 휘어지면 이렇게 내려와요. 물을 뿌리면. 그럼 요 거리가 가까우면 이 끝에 물방울이 고추하고 맞아지면, 각도가 맞으면 돋보기 현상입니다. 많이 타요.
고추 다 타버려요. 청양은 똑같은 날 물 뿌리도 안 타요. 녹광 심으면 청양밭도 심어놨잖아요. 근데 청양은 물을 아무리 뿌려도 여름에 안 타는데 녹광만 다 타버려요. 물 줄 때 뭐 땅이 젖을 정도로 흠뻑 줘요? 아니면 이파리 젖을 정도로 먼저? 우리 강원도 특성이 맞겠까? 강원도는 이 밭에 물 안 낀다 그랬잖아요. 네. 흠뻑 주면 좋죠. 지금 이 시가 헛골에 많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자빠지지 않을까? 안 자빠져요. 왜 자빠지냐면 숨어졌을 때 아무리 물 부어서 자빠지는가? 근데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안 자빠진다. 근데 이해되죠?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안 자빠진다는 거예요. 마디가 좀 쪼목쪼목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숨어지었다고 왕창 클 때 그때는 물불을 바로 팩 잡아주잖아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안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좋을 때 물을 흠뻑 뿌려가지고 놀고리는 이동시키고 놀고리를 비로 더 해도 되거든요. 뭐 놀고리 굳이 그건 흙고래는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는데 흙고를 사용할 것 같으면 흙고래 또 사용하는 또 방법을 또 해야 되고 점적을 깔아가지고 그것도 흙고래도 물을 줘야죠. 안 그러면 쿨러가 근데 영합니다. 위로 물을 주는 게 약간 찝찝한 게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면 내 작물에 혹시나 오염될까봐 그런 것도 약간 의심스러워서. 하천에서 우리 그 하천물을 길었어요. 예. 그래 나쁜 거 없을 거예요. 하천에 여기 뭐 강원도에서 뭐 집 매치 안 되는데 여기서 오염돼가지고 그거 갖고는 뭐 장애. 우리가 뭐 그것보다 더 농도 높은 자재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까지는 큰 토양에 그 여기서 물이 흘러오면서 거의 그 도래나 이럴 때 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저 강원도에서는 지금 물 자체가 그 중성 7에서 알카리스예요. 뭐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그것도 그 하긴 안 해요. 7점 몇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수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 저 산성이나 물이 중성 7에서 7보다 낮은 게 좋거든요. 물도 pH잖아요. 예. 뭐 5.5에서 한 6.0 정도. 그럼 그 물이 그 5.8에서 뭐 6.3 정도, 6.5 이하 그 사이에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 그 뭐 흐르는 물 써라 캔게 강원도 꼴짝물 이런 거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밀양 저 어느 꼴 쪽이나 그런 데가 뭐 또랑물이 그 산성 그 알칼리수예요.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에서는 우리가 방제 약재를 혼합을 하면 약재가 그 중화가 돼버려요. 약재는 그 약산성에 써야 되거든요. 5.5 정도 쓰는 게 좋을 건데 7점 몇 된 거는 약 자체가 요즘 나오는 게 산성 약재란 말이에요. 알칼리수 위협보면 중화가 돼버려요. 약이 그 약 값어치 떨어져 버려요. 약 효능이. 그런 부분도 또 같이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게 측정하고 함수량 맞추고 함수량이 안 맞을 때는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함수량이 제일 중요하니까. 토양 수분은 많고 비료는 이시는 낮을 때는 그러면 비누를 뚫고 비료를 줘도 됩니까? 좀만 기다리면 되지. 뭘 기다려. 뭐 얼마나 급해서 했습니까? 연면십에 기다리면 되는 거지. 기다리면 돼. 며칠만 기다리면 뭐 토양 수분 날아가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 우리가 물 주는 방식이 한 번에 많이 주면 물이 그 피라미식 이동해버려요. 중력수가 되고 이래 가버려요. 근데 물을 5분씩이나 짧게 주면 이게 물이 그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수평으로 이동하려면 땅을 다지기 누르기를 하면 수평으로 이동을 많이 해요. 요런 땅에 물 뿌리면 우리 걸어다니는 땅에 물이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거 트랙터 로타리치가 개문 작업하는 걸 물 뿌리면 알로 가버리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럼 요렇게 이동하는 물에는 그 개문 작업한 밭에서는 물의 이동은 그 피라미드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짧게 줘서 수평 이동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물 주는 방식을 조금 달려야 돼. 우리가 물을 줄 때 뭐 한 30분에 한 번에 줘보면 그죠? 중력수가 돼가 아래쪽으로 이동해. 물 무게에서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짧게 주잖아. 그러면 밑에 가서 쌓여요. 밑에서 쌓여 올라와. 뭐 30분, 1시간 줘보면 아래 가서 아 저기 뭐 좀 시들고 해서 갑자기 가서 한 30분 그냥 퍼버리고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밭이 밑에서 함수량이 늘어나는 그 밭이다. 이게 저 재배 그 환경이다. 그러면 물을 짧게 줘서 수평 이동을 물을 시키잖아. 그래 하면 또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유튜브 영상이 많으니까 그 공부하면 거기 어지간한 거 다 있는데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저하고 직접 한 번씩 그 만나서 그 내용 짧게 배운 게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고 그게 그 영상 본 거하고 이제 이해 매칭이 잘 돼요.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가도 긴가민가 하고 저를 만나러 와요. 강의 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싹 분리가 가요. 그럼 잘해. 혼자서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어째 하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이게 좀 맞나 안 맞나 헷갈리가지고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만나고 이제 직접 이제 대화를 들어보고 이제 저 우리 농법에 대한 걸 좀 익혀버리면 아 이제 신뢰도가 높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면 자신감도 있고 잘하는 거예요. 비록 100평에 5kg 무난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비록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10kg 줘도 문제없다는 거지. 왜? 천천히 줘가지고 전체 함량을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10kg 주면서 비료를 갖다 100평 10kg 주면서 한 번에 줘보면 일적으로 이동해버리죠. 위에는 없고. 그 짧게 주면서 그 비료를 관수시키면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네. 이제 그 여름 고추 특히 어려운 거 없지? 한번 해봐야 돼. 비료를 그렇게 주고 물을 예. 주면은 이 절간이 이렇게 쫙쫙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늘어나요. 한금만 농법 회원들이 절간 딱 막 요만큼 나요. 고추가 절간이 늘어나는 거는 언제 늘어났느냐? 고추 숨머지 오갖고 그 다음에 늘어난 거지. 계속 달리면 안 늘어나요. 그리고 연면십일 또 설탕도 먹잖아요. 설탕 안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나도 이제 저 하진 않았는데 그 관수용 비료를 보면 300평에 1일 1.5kg야.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못 줬거든요. 사실 그 기준대로 하면 비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된다. 거기 써져 있는 예. 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이게 1일 1.5kg면은 예. 막 1000평에 한 5kg씩 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5kg씩 날마다 줘야 되는 거야, 이게. 거기에 책자에 그 포대에 써져 있는 거를 내가 보니까요. 예. 근데 여태껏 그렇게 우리가 안 줬지. 그 비료 작아서 안 돼. 1kg 줘갖고는 왕창 아무리 주고 그 다음 안 주는 게 낫죠. 아니 이제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거나 예. 뭐 이런 거 보면 예. 그 관수 비유저가 300평에 1일 1.5kg를 주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저 100평에 날마다 500g씩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이 300평에 네. 1kg 줘갖고 네. 30일 해보면 30kg밖에 안 되잖아요. 300평에 저 45kg. 하루에 1.5kg. 예, 예. 예. 45kg. 예, 그 이제 크기에 따라서 작물의 크기에 네, 따라서 그 이제 전기 비료, 후기 비료, 이제 뭐 예. 이렇게 전후, 중후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못 줬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고추에다가 못 밀어줬어. 맞습니다. 그 비료가 비싸니까 약간 그러면- 떨었어 이제.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쓰는 그 우리나라의 비료에도 다 녹이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양 시방서에 다른 비료가 인산이나 뭐 다른 게 좀 있다면 인산만 있으면 굳이 그 용성인비를 써버리고 그 요소하고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워낙 비료 안 쓰니까 다른 무기물 전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비료를 안 썼기 때문에 뭐 없다는 거죠. 축분도 안 쓰고 뭐도 안 쓰고 뭐 비료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비용 비료 쓰자는 거거든요. 근데 관비용 비료 써도 그 양도 그래 많지는 않아요. 관비용 비료가 그래 안 많다는 거죠. 그 먹어내는 양 비료의 그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측정을 해가 주면 그 제일 정확하거든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라는 건 아니고 측정치. 2.0에서 겁을 낼 필요 없고 줘야 되고 2.3에서 줘라. 2.2에서 줘라는 거죠. 그러면 2.2에서 주면 2.4는 풍부히 넘어갈 거고 2.3에서 주면 2.67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내려오면 2몇 까지. 그럼 평균치가 2.4 정도를 걸어라. 그러면 생산량이 거의 다 열고 있어. 온몸 전체가. 그 고추가 순모지 현상이 없다는 거죠. 순모지 현상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맹물을 못 뿌려가지고 이동장을 못 시켜서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엔. 그리고 지상부에서는 어떻게 양을 또다시 돌려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료 가지고 먹은 양하고 우리 그 황금왕국 영면시비하고는 품질 차이가 또 나버려요. 품질 차이가. 그 때깔이 그만이 좋아지는 거죠. 질이.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박스에 불루가게 내 복수에 조금 내려가요. 고추 박스가. 박스보다도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량은 꼭 필요하다. 그 적정량에. 그리고 물 주는 방식을 조금 많이 바꿔야 돼 우리가. 그래 맺은다면 토양수분 35%가 적당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다시 그 다음에 줄 때는 뭐 한 30% 되면 됩니까? 아니야 35% 주고 올리면 돼. 5%인데 60%도 괜찮아요. 줄어드는 양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 줄 때가 물 주는 함량이 처음에 주면 뭐 40% 50%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주고 다시 줄 때의 예. 함량이 언제 줘야 되는지. 그 우리가 그 정확하게 하자면 관비 시스템 해가 그줄 개수를 정확히 깔아가 살짝 주가 그 양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밀한 기계가 그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 기계가. 그 대신 우리도 물의 이동, 중력 이동이냐 수평 이동이냐 봤을 때 짧게 주자는 거죠. 짧게 오늘 줄 때 더 주는 건 괜찮아요. 70% 80% 100% 가도 괜찮아요. 여름에 고추밭에 비 안 오나요, 노지에? 비 와도 고추 농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것까지 우리가 많이 주는 것까지 괜찮아요. 날 좋을 때 뭐 그 오후에 봐갖고 밑에 관수 엮고 안 되면 위에 쿨러 돌리가 동시에 두 개 한 번 해도 돼요. 쿨러도 한 몇 시간 돌려놔 비 오듯이. 그럼 고추 얼마나 잘 컸겠습니까? 그때는 왕창 캐 먹는 거죠. 한 번 먹고. 관수도 그 5분씩 주고 그 다음에 뭐 20분이나 30분 만에 5분씩 계속 들어가고 위에도 오후에 막 쿨러 다 돌려놔. 계속 돌려. 그러면 흙골의 함수량하고 두둑의 함수량 같이 만들어. 그죠? 그래서 지상부의 잎에서 영서 이동도 많이 시키고 이 시량하고 맞은데 수모지 한다. 오후에 날 딱 받아갖고 막 그날 밑으로도 함수량 늘리고 위에도 막 돌리고 바짝 해. 여기 있는 이동만 시키면 크거든요. 연면 시비할 때는 이 벌의 이야기 맞는데요. 예. 만약에 각도가 안 맞아서 맹물 뿌리는데 안 예.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조금이 안 맞는 건 괜찮아요. 여기 쿨러 이래 잘 돼 있는데 뭘 걱정해. 그래도 이게 각도에 따라서 막 그거 무시. 안 하고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몇 프로는 무시하자고요. 근데 다른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고 그게 물이 이게 좀 많이 오래 뿌리면 비 오듯기만 한 30분이나 1시간 뿌리면 안 맞는 데 없습니다. 다 티가 다 맞아. 괜찮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름 재배이기 때문에 겨울 하우스가 아니거든요. 여름에는 물을 3번 뿌리라. 겨울에는 3분, 5분, 7분 뿌리도 엄청나게 뿌리는 건데 7분 뿌리면 이동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우스 조건이 겨울에는 안 마르기 때문에 못 뿌리거든요. 여기는 쿨러 1시간 뿌려도 괜찮을 거예요. 놀고리 물 좀 참으면 어때? 여름 재배니까 안 먹게도 토양 수분도 좀 많아야 되겠죠. 네, 많으면 안 되고 적정치. 많은 거는 괜찮아요.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많다고 해서 문제된 건 아니에요. 그것만큼 줄이더니. 근데
수분율이 너무 높아가 100%대 좀 희석이 되는 것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못 해가지고 못 자라요. 그죠? 뚝을 좀 높이는 게 좋겠네. 워낙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물 빠짐이 좋으니까. 예. 물 빠짐 좋잖아요, 여기. 우리 뭐, 쿨러 저쪽에 좀 많이 돌리가 물이 좀 고래 있어도 얼마 있으면 없어지죠? 한 고래 조금 있는 거는 뭐 한 3시간 4시간이면 없어지고. 없어져요. 근데 이게 고추를 예. 따다다면 이제 저 고래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예. 땅이 아니, 다지져가지고. 아주 땅이 딱딱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물이 고이면 안 빠져. 안 빠져요. 네. 그러면 요 쿨러에다가, 낙수 방지를 붙여야, 뒷물이, 잔물이 안 떨어져요. 안 그러면 저 쿨러를 갖다가 뒤에 우리가 드레인 시켜야 되거든요. 크고, 배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 잔물이 한쪽으로 쭉 자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없애려면 헤드 저 자체에 낙수 방지 부속을 딱 꽂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방법도 있어요. 저걸 꽂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없어요. 더 배울 게 있네요. 저거 연면 12대요. 예. 그러니까 요소를 타서 뿌려봤는데 예. 한 1000리터에다가 얼마 몇 킬로 정도 넣어서 뿌리면 되는지. 그거 쓰지 마이소. 예? 센터에 방금 농협에 갔다 왔으니까 그거 보조 대가 하면 우리 골드 칼라 그거 써있어. 아 요소 뿌리지 말고요. 예. 토양 관주는 어떠십니까? 하지 마이소. 간주를 해도 좋으나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옆면 12하고 예. 저 옆면 이 맹물만 갖고 예. 그러면 맹물을 먼저 옆면 관수를 해도 하면 엄청 좋습니다. 그게 좋은데 예. 좋은 거는 맞은데 여기서 보조라면 뭐 싼데 그 영양만큼 완벽하진 않아요. 비료만큼은 비료만큼은. 그래서 액상 비료는 원자재가 고체가 액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고체보다는 양이 적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그러면- 물의 용해도가 있으니까 그 덩어리 이어나면 안 녹잖아요. 그 줄 때 물 영양제를 만약에 옆면 살포를 먼저 하고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물을 줘요? 성장을 빨리 해주는 거는요. 예. 잎에다가 맹물 양이 이동량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 하우스에 예. 오늘 연면 씹으면 내일 맹물을 뿌리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가 예. 만약에 뭐 앞으로랑 뒤로랑 두 개 예, 똑같아요. 예, 옆면 만약에 그 영양제를 줬다 그러면은 오늘 줬다 그러면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맹물을 주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다음날. 다음날. 예, 그래서 그게 생산량이 느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봐야 어쨌든 그걸 지켜야 효과를 제대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생산량 많이 늘리는 방법이 토양 이시량 맞추고 토양 함수량 맞추고 지상부에 연면식 맹물식이거든요. 그러면 농장 경영주가 요것만 맞춰주면 고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설탕 60g이었습니까? 예. 40, 어릴 때는 40. 60 쓰세요. 막 그냥 그냥 60에. 이제 우리가 정식을 했을 때 저기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이 저기 심어놓고 잘 안 자라잖아요. 그걸 갖다 요 쿨러가 물을 살짝 주면서 하루에 몇 번 줘도 괜찮아요. 그때는 고추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만 잘해버리면 쏙 자라버려요. 그러면 원떼궁이 굵어진다는 거죠. 그럼 많이 열겠죠. 어릴 때 우리가 재배하다가 보면 어떤 애는 보면 고추가 떼궁이 굵은 애가 있죠. 떼궁이죠. 그 해 많이 따잖아요. 모르지. 모르고. 강원도의 기술이 왜 이래 안 좋아? 그냥 대구 말고 먹었어요 여태껏.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진짜 대구 말고 먹었는데 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제 돈을 좀 더 벌으려고 그래서 예. 해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충분하게 관리가 되니까, 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식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고추 육무도 또 키우죠. 네. 그러면 고추 육무에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면식을 해주세요. 우리 키존 방식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고추 연면시 해주면 고추 월등히 좋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 모종 때는 뭐 저기 될 수 있으면 안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설탕 조금 쓰면 되잖아요. 통통하게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네. 그 고추를 만드니 나만 비겠지 그 큰 그 행거 없거든요. 굳이 이래 일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비. 육내에서도 이 설탕을 치면 이제 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예. 설탕 양 키로 줄이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면식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그리고 봄밭에 우리